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됐는데 글쎄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개별적인 기업 재료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M7도 다 같이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맞아요. 예. 어제도 엔비디아 조금 오르고 또 구글이 계속 올랐던가 그 네. 정도고 나머지는 그거 한 데다가. 예. 어쨌거나 오늘은 또 송 대표님 나오시는 날이니까 약간 시장 색깔이 좀 변해가는 거 여기에 대한 견해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근데 달러가 환율이 은근히 지금 오늘 1,480원 넘느냐 여부가 따져봐야 되고 달러엔 환율 160엔도 넘어서는가 봐야 될 것 같고 예. 전반적으로 대만 달러 환율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같이 달러가 강세인 와중에 아시아 통화들 같이 약세라서 그거 하는지 벌써 작년에 한참 개입할 때 그 네. 레벨까지 왔는데 또 환율에 대한 얘기는 또 그때만큼 뜨겁지는 않죠 또. 그래도 어제 보니까 또 걱정- 저녁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긴 또 하더라고요. 걱정은 하긴 예. 하는데 이미 봤던 레벨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때 예. 외환 당국이 개입했을 때 그때가 달러원 환율의 단기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예. 1월 달에 1월 초순까지만의 통계로 봐서는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나갔던데요. 서학개미 투자가 오히려 싸게 그렇죠. 그냥 달러 사서 나갈 타이밍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당장 지금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달러로 바꿔놓겠다, 일단 환전하겠다. 환전부터 해놓겠다 예. 그런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 오죽하면 증권사들에서 그 우대 환전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바보라서 그럴까 아니면 아니죠. 대중들이 똑똑해서 그럴까 스마트합니다, 요즘 대중들. 스마트하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 예전처럼 윽박질러서 개입으로 뭔가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 시대는 된 것 같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카드 금리 그거 했더니만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맞아요. 예. 파월- JP모건 실적도 좋았는데. 파월 형사기소 어쩌고 저쩌고 나왔더니만 벌떼같이 일어나잖아요. 22부터 해서 우리 한국은행도 포함돼 가지고 한 10몇 개 중앙은행 총재들 BIS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예 성명을 내고 이런 정도까지 은근히 그 파장이 좀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의 연속이 좀 이어지는 국면인 것 네.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분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예. 지금 저희도 정민앵커랑 잠시 대담은 했습니다만 뉴욕장도 약간은 계속 사상 최고치 하다가 어제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시장 내 기류가 약간 변한 느낌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 12월부터 아마 이제 올해로 작년이 큰 장기 추세의 변곡점이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비미국 또 대형주, 소형주, 네. 그다음에 성장주, 가치주 요 예. 세 개를 갖고 얘기했는데 미국의 대형주의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예. 이것이 이제 끌고 가던 시장 장세가 조금 이제 확실히 작년 미국 다른 나라에서 이제 확실히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도 좀 바뀔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작년 12월부터 올해 들어와서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네. 확실히 좀 변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도 우리나라 지금 이제 9거래일째 지금 연속 상승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전히 이제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코스피 또 예. 수익률 여전히 1등을 하고 있고 결국 비미국이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그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가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보면 확실히 이제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앞서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소위 경기순환주들이 확실하게 상위권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전에 보셨던 장이 가면 항상 기술주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기술주스러운 게 들어가 있는 경기 민감 이런 데들이 섞여 있는. 기술주 서러운. 예, 그러니까 소위 M7이 섞여 들어가 있는. 예. 원래는 옛날에 그게 다 예. 이게 기술주로 분류가 됐는데 그걸 제가 제 기억에 2018년인가 19년에 굳이 분리해서 따로 빼놓은 거거든요. 한쪽이 네. 너무 쏠리니까. 근데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보면 첫 번째로 지금 연초 이후 이건 한 달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확실히 맨 상위권
업종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근데 저 경기소비재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뭐 이런데 테슬라가 지금 사실 연초 대비 이렇게 성과가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나머지 진짜 경기 소비재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확실하게 이 소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또는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자체가 확실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는 소위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런 그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젠 옛날과 달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타격한 것까지 있지만 이제는 소위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적시에 네. 적시에 그 소위 재고를 최소화하는 거. 재고 많이 들고 있으면 부담이잖아요. 네. 엉덩이 뭐 깔고 있다 뭐 네. 이렇게 변하는데 그 시대가 좀 이제 지나갔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쟁겨 놓으려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그 사이즈로 보면은 기업의 규모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소형주가 그러니까 러셀 2000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6%대 상당히 상승을 하고 거기에 비하면 나스닥백이 보시면 상대적으로는 좀 성과가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죠, 대표적으로. 저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연초 대비입니다. 연초 대비. 예, 네, 다 연초 대비입니다. 근데 이걸 그 한 달로 늘어나도 뭐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확실하게 색깔 자체가 시장에서 이제 이런 장이 온다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확실하게 좀 뭐랄까 장의 색깔 자체가 이제 이것은 미국의 장의 색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의 색깔도 바뀌고 있고 그것의 가장 중심에는 결국은 금리가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위 이제 성장주의 대체 수단이 있고 또 미국이 좀 비싸다는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흐름이 우리 한국에도 올라온가요? 이렇게 쭉 종목별로 한 번씩 차트 한번 쭉 훑어보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주들 가운데 참 2,300에서부터 4,600 이러고 있는 이 장에서도 계속 흘러내리거나 바닥에서 꿈틀도 못하는 종목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도 충분히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인데 우리는 워낙 탑10 종목들이 핫하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전 세계적인 예, 소위 예. 테마 흐름 뭐 이런 거 심지어는 로봇 이제 현대차는 로봇주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돼 버렸어요. 예, 거의 네. AI 로봇주가 됐어요. 예. 피지컬 AI의 전 세계 가장 저평가된 피지컬 AI 종목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실 지배구조 이슈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대형주 안에서도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과는 달리 대형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흐름 자체는 확산이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대형주 상위권 안에서도 이제 업종이 바뀌어가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아래로 이제 낙수 효과가 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급이란 거는 계속 이제 꽉 차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로 흘러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승률에 대한 갈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아마 좀 답답하실 텐데 중소형주에 대한 기회는 분명히 저는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밤 CPI 발표됐잖아요. 미국의 소비자 네, 물가지수 뭐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가격 하락이 있었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지금 하반기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대략적으로 저는 아마 계속 그 주장했던 것 같은데 뭐 6월 정도나 돼야 4월도 만만치 않고 6월 이후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연준 의장이 결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미 3번이나 연속으로 낮췄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연준이 소위 여유가 좀 있죠. 그러니까 미리 낮춰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에 여유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12월 달쯤 데이터가 예상보다 특히 근원 물가나 이런 게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 주로 또 특히 저기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네. 맞아요. 중고차인데 중고차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작년 10월 전후로 큰 변화 있었던 게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 전후되면서 그 앞에 사람들이 또 많이 사기도 했어요. 미리. 예, 많이. 그러니까 이슈들이 사고 뒤로 오면서 일단 멈췄고요. 그래서 대충 시장 미국에서 예상하는 것은 지금부터 소위 감세안이 이제 올해부터 지금 감세법이 이제 소위 실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월부터 보통 이제 미국은 그 소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세금 환급 요청들을 하고 그것이 한
4월, 3, 4월 전후부터는 이제 환급금들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중고차를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어제 발표됐던 중고차 가격의 급락 그거 자체는 상당히 계절적이고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좀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제 나온 데이터들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막 다급하게 금리 인하 정책으로 확 바뀔 돌변할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이 엔화가 언제로 조금이라도 강세갈 것 같으면 뭐 엔캐리 청산 우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무색해지는 게 지금 거의 일본도 다카이치 총리가 2월 달에 중의원 해산하고 일본은 그 총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더만요.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 소위 이제 의회 중심 국가들은 예, 그게 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죠.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면 이제 거의 자민당 단독으로도 과반을 넘길 만한 분위기인가 봐요. 일본은. 네네. 그러면서 뭐라? 책임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 그 우리 돈 풀게 재정 적자가 쌓이더라도 돈은 확실하게 풀게 책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또 책임지고 찍어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런 분위기다 보니 엔화도 약세, 뭐 그리고 니케이도 날아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우리도 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장병들 무슨 뭐 급여가 제때 안 나가네 어쩌네 해도 뿌릴 건 또 뿌릴 거 아닙니까? 네. 이래 되면은 가긴 갑니다. 네. 이해는 하는데 자산 시장이든 뭐든 가격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다 가는 거는 뭐 그거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야간 선물이 뭐 한 0.4%대 MSCI 한국 지수는 환율까지 원화까지 약세됐으니까 1.7%대 마이너스지만 아무도 걱정하시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봐야 오후에 또 오를 건데 뭐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할 건데 오늘은 4,700 넘을 건데 하는 믿음들로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도 경기는 한번 봐야죠. 아무도 안 쳐다보지만 네. SBS BGS만큼은 경기 봐줘야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실물 경기? 1차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소위 그러니까 미국 포함해서 지금 그 소위 고용 지표 자체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아주 급락 가능성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예.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소위 아까도 앞서서 좀 ADP로 보면은 월 한 5만 명 정도는 예. 신규 일자리가 늘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소위 이제 뜨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차갑게 식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는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시장이 좀 버티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일본 언급 주셨는데 일본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고민스럽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면은 엔화가 강세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돈을 풀겠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좀 소위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날아가는데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엔화는 약세로 가고 어허.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는 급등을 하는. 뭐 어제도 시장 금리가 꽤 많이 국채 수익률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좀 뭐랄까 이게 선진국 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상당히 좀 독특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저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같이 간다.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야 약간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카페인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링크, 이제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예, 있잖아요. 고카페인 음료. 예, 예. 예. 그런 거 펑 마시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지는 예. 그런 효과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갑자기 이제 뒤로 가면 갑자기 훅 꺼지잖아요, 사실은. 땡겨 쓰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약간 그런 걸 사실은 이제 조금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소위 GDP에서 공공부채,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0%가 넘는 GDP 대비. 근데 우리나라는 60%대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같은 잣대로 비교하기는 조금은 좀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제 생각은 지금은 이제 수급이 재료에 우선해서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고 동반해서 이제 말씀 아시아 통화가 좀 전반적으로 약세로 가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위 가장 큰 흐름의 통화는 중국 위안화고 계속 위안화 강세는 좀 흐름은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결국은
방향이 틀려질 텐데 그것이 이제 과연 주식시장에도 좋을 거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어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타코 말고 빅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네.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뭐 카드사 이자율을 상한 10% 이걸 좀 방안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또 뭐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지금 전기, 전력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의 전기료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고 있다면서요. 이거를 맞습니다. 니네 빅테크 업체들이 다 감당해라. 네. 이것도 결국에는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자 하는 노력인 거고 뭔가 좀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트럼프가 일기 때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는 것 예. 같아요. 뭐냐면 일기 때도 초반에는 되게 신나게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도 백악관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소위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다 먹었었죠. 예, 소위 네. 이제 예. 소위 이제 레드 웨이브 뭐 이런 예, 이제 예, 이런 예. 것이 확실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은 되게 좋게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뭐 그 다음부터는 노이즈가 많았죠. 뭐 중국하고 네. 뭐 그 다음에 멕시코에다가 뭐 세우고 뭐 난리 쳤지 않습니까? 국경에다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결국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중간 선거를 치르고 결국은 하원 뺏기고 네. 그 다음에 주지사 선거 돌아온 부분에서 대부분 다 뺏기고 아하. 이러면서 사실은 그 다음부터 좀 힘이 약간 약해지는 모습. 굳이 표현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더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은 그때는 그나마 사실은 재선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냉정해 보면 재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현재 헌법 체제로서는. 그러니까 헌법을 되돌려야 되는데 예. 근데 상하원을 만약에 예. 위원회 뺏기기까지 하면 예. 사실은 그건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는 분명 맞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보시면은 지금 짙은 붉은색이 지금 현재 트럼프 2기고요. 위에 옅은 붉은색이 트럼프 1기. 바이든만도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지지율이요? 예, 지지율이 순지지율이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인기가 없는 건 분명하다 현재.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이 표현하면 인기 영합적인 이제 그 포퓰리즘이라고 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월간 이런 데가 되게 싫어하는 자본 시장에서는 싫어하는 금리 상한제 같은 거. 글쎄. 그 다음에 이제 전기요금제. 이거 전기요금제 왜 들고 나왔냐면 이게 미국 가정에서 에너지 요금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관련된 그 비용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휘발유 비용이고요. 두 네. 번째가 전기요금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기요금이 지금 상승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완전히 앞섭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어젠가에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던데 최근 들어갖고는 뭐 일주일 동안 아예 전기 없이 사는 저소득층 중에 네. 전기를 아예 없이 그냥 촛불 켜놓고 사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그게 이제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리고 저기는 또 시즌에 따라서 텍사스 이런 데는 막 미친 듯이 치솟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냉정히 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영향을 주긴 하지만 네. 예를 들면 저 올라가는 게 100이라면 100 중에 얼마나 될까? 저 100이 다는 아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는 장기간 투자를 안 했다가 예.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도 올라가죠. 예.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다 전기화되다 보니까 변압기 뭐 이런 거 새로 다 고쳐야 되니까 그런 것들 다 투자들 들어가는 거 다 저기 전기요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딱 보이는 타겟이 딱 하나 생긴 거죠.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다 AI 얘기하는데 네. 또 그 데이터 센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소음이 그렇게 크다네요, 사실은. 어.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그 정도인가요? 예, 그리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밟고 모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쳐야 되고 뭐 엄청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뭐랄까 주변 사람들이 AI 데이터 센터는 생각해보면 그 안에 사람이 또 근무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소위 고용 창출도 예.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일 거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반대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지역별로는 소위 AI 데이터 센터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카드가 된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책임지는 M7들, 네. 너희들 이거 책임져. 너희들이 이거 지금 요금 올리고 있잖아. 다는 그러니까 꽤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다는 아닌데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손 들고 이제 딱 자진 신고한 거죠. 맞아요. 우리 관리하겠다. 네. 그럼 나머지들도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저기에다 반항했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이 어제 M7 주가를 상당 부분 사실 억누른 그러한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뭐 매일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대다수지만 또 어제 방송을 놓치신 분은 지금 정민 앵커가 얘기한 그 빅맥 타임이라는 게 타코는 이제 다 아시고 그 빅맥 타임이라는 게 보니까 그거더만요. 아마 정민 앵커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소개한 거 아닌가 싶은데 클라우디아 쌈, 네네. 예, 쌈 룰러 그 했던 그가 이렇게 올린 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왜 카드사들 1월 20일부터 해서 1년 동안 10% 이상 이자 받지 마. 그렇게 추진할 거야. 왜 1월 20일인 줄 알아? 내가 작년 1월 20일 취임해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뭐 이런 장문의 거기에다가 위에 한 줄 딱 썼더라고요. 이제 타코는 저리 가고 빅맥 타임이야 해놓고 맥에다가 MAC에다가 괄로 열고 midterms are coming.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뭐 카드사에다가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한 그건데 결국 중간 선거 때문이야. 저 다급해서 저러는 거야. 뭐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악수고 뭐 파워를 갖다가 뭐 형사 기소가 가능하네 어쩌네 뭐 대배심 소환장 날리고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저 자충수 같고 그 약간 이제 백악관 참모진들 간의 충성 경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어제 소장님 말씀 주셨던 그 내용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목이- 알아서. 예.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국무부가 큰 공을 세운 거잖아요. 네. 국방부랑 예. 그 소위 베네수엘라 사건 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실은. 이번에 그 워싱턴 D.C.의 그 검사장 진인 피로라고 네, 한번 검색해 보셔서 봤습니다. 딱 네. 예, 사진 보고 그거 이력을 보면은 느낌이 좀 옵니다 저는. 네, 예. 작년까지만 해도 그 뭐야 폭스에서 그 더 파이브 네. 진행도 하고 했던 여자인데 여성분인데 레바논계 네. 예, 느낌 와요.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검색해서 얼굴만 한번 보시면은 느낌이 탁 오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리고 말란 김에 네. 카드사에다가 정민 앵커가 아침에 저하고 나눴던 내용이에요. 카드사에다 10% 이상 주지 이자 매기지 마 하면은 진짜 급전이 필요하고 신용도 낮은 저소득층은 결국 또 그거보다 훨씬 폭탄적인 이유를 갖다가 감당해야 되는 사채로 내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제도권으로 내몰리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연준의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일리노이주 포함해서 한 3개 주에서 예. 실제로 그 36%를 상한제로 뒀을 때 최저 약간 이제 정말 급전이 필요한 최저 생계를 꾸리는 분들이 그들에 관련된 소위 이제 대출이 급락을 해서 그 돈이 대신에 어디로 올라가면 그보다 상위권이 한 중위권으로 넘어가고 그분들은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로 사채로 넘어간 거죠. 네. 우리로 따지면은 소위 이제 이게 손모가지 하나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손모가지 걸고 예, 진짜로 영화 많이 보셨네요. 예, 그렇게 가는 이제 콩팥을 하나 걸든 사실은 그래서 의도는 이게 약간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네. 의도는 되게 나는 할 만큼 했어. 결과가 나오는 거는 뭐 내 책임 아니야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뭐랄까 전 대책이 아니다 조금은 무책임한 좀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얘기가 포퓰리즘이죠. 예 포퓰리즘성 정책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10%를 저거는 재정 정책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따로 돈을 주던가 정말로 글쎄.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런 뭐 통화 정책 사이드에서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그 소위 후과가 분명 있는데 그래서 저것이 과연 가능할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 이자율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 안팎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은 뭐 3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좀 손댄 것 같은데 여러 맞습니다. 가지 역효과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4,701.
코스닥은 0.4% 상승 예상되네요. 953이죠. 오늘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소폭이긴 합니다만 코스닥 쪽에 조금 온기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데 이제 개장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3만 7,800원, SK하이닉스 약보합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73만 6천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39만 6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1.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94만 5천 원이네요. 현대차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보니까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된 상황이고 최근에 아무래도 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2.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200원. HD 현대중공업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3만 9천 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2.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9천 원. SK스퀘어입니다.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2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4%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8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 하락 출발,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ABL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19만 5,800원, 45만 8천 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도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500원. HLB 2% 상승 예상되죠. 호가 5만 3,200원이고 삼천당제약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4,500원. 코오롱 티슈진 7만 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펩트론 호가는 24만 5천 원이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뭐 호가 분위기는 종목별로 좀 개별적인 재료가 좀 반영될 것 같고 개장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뭐 종목별로 업종별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네. 지수 하나만큼은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그죠? 예. 어제도 오후 들어 흐름 좋고. 예. 지금 딱 동시효과 아까 화면에 딱 뜨면서 이렇게 정민앵커 정리해 주실 때 나는 몇 가지 단어가 막 떠오르네요. 어떤 단어? 우리 저 브루스 윌리스 형님의 그 다이하드. 다이하드. 진짜 죽기 힘들다. 그리고 요즘은 아마 단종된 걸로 아는데 그 옛날에 송 대표님 우리 시절에 왜 그 달달한 그 네버스탑이라는 음료수 있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런 음료수 이름도 생각나고 안 멈추네. 저도 그거 알아요. 광고 기억나요. 네버스탑. 좀 대신에 아니,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는데요. 제 연식을 뭐. 네. 연식은 네. 그래요. 그래도 좀 소위 말해서 살짝 약보합 수준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음봉이라도 한 번씩 넣어주면서 가져야 이게 시장 같지. 계속만 올라가면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수가 됐건 뭐가 됐건. 다들 마음은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주저주저 하다가 사실은 못 올라타신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신기일전하고 마음 급하게 달려드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까 뭐 저도 채팅창에서 봤습니다만 삼양식품이 뭐 100몇십만 원 한다고 하지만 20만 원에 들어가서 30만 원 나오셨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얼마예요? 20만 원 들어가서 30만 원이면 50%인데 수익이. 맞습니다. 누구나 다 주식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번에 괜찮은데 하고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 130만 원, 150만 원 올 동안에 그게 손이 나갑니까 그게? 그렇죠. 뭐 참. 그래서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정민앵커가. 뭐 어떤 명언이요?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단톡에 올리셨잖아.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뭐야? 이래도 아쉽고 저래도 아쉽다. 이제 팔고 나서 올라가면 그것도 아쉽고. 예, 그리고 뭐였죠? 제가 했던 말인데 기억이 안 나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이래저래 다 아쉽다. 이래저래 다 아쉽다. 네. 주식이라고 시작하고 나면 오르면 오른 대로 아쉽고 떨어지면 오르면 떨어지는 대로. 맞아요. 그런 얘기. 예. 그때 살 걸 이런 생각 들면서 껄껄하다가. 예, 또 팔 걸.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막 주식 시세가 나면은 더 오를 줄 알고 내버려 뒀는데 떨어지고 나면 그때 팔 걸 이런 생각 들고 예, 또 아니야 이제 그때는 그거였어요. 뭐예요? 팔고 나서 날라가 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 수익률도 대단했는데 팔자마자 그냥 튀어 올라가니까 너무 속상하죠. 너무 속상해하고 하길래 근데 투자를 조금이라도 오래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엄청 많을 텐데요. 맞아요, 뭐. 맞아요. 예. 누구나 다 예. 네. 열 손가락이 그러니까. 모자르죠. 예, 그런 경험은. 그래. 자, 오늘 보니까 지금 뭐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릴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사실 요즘에 또 자산 중에 저희가 또 약간 언급이 좀 덜했던 것 같은데 금이요. 예. 금은 사실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난해에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 또 은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맞습니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보니까 은 관련 ETF도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어떤 그 소위 올해 예상하는 네. 6번 테이블을 6번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작년 이맘때 네. 그때 이제 금의 가격이 얼마만큼 오를 것 같니?라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쭉 물어봤더니 그 당시엔 보니까 연말 되면 한 평균적으로 한 7% 오를 거야 했는데 작년에 64% 올랐죠. 맞아요. 참 전망이란 게 그래요. 네. 지나고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작년 한번 당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도 또 당했습니다. 또 당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올해 연초에 또 물어봤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에 얼마까지 갈 것 같니? 그랬더니 저렇게 이제 쫙 벌어져 있는데 빠질 거란 부분부터 많이 오를 거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가 한 3,500에서 5,400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기 그 중간값 평균적으로 가보면 이게 그 한 4,600달러 정도 돼서 또 한 7% 오를 거야라고 다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지난주 말로 다 7% 넘어섰습니다. 맞아요. 예. 예. 바로 다 2주 만에 그냥 또 이게 지금 원래 연초 예상을 또 그러네.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금 가격에 대한 이제 금에 대한 이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뭘까를 이제 수급상에서 보고 보면은 개인들도 많지만 확실히 그 소위 중앙은행이 많이 산다. 특히 이제 소위 G7 국가들 말고 이제 그 소위 금 얘기를 네.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1월 1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기술주들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보셨다시피 인텔, AMD 관련 종목들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JP모건 실적 나왔습니다. 괜찮았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자율 상한선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 좀 주가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4,685. 코스닥은 0.2% 소폭 상승입니다. 951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3% 떨어집니다. 13만 7,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5% 내림세입니다. 73만 4천원.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합니다. 39만 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8% 올라갑니다. 192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떨어집니다. 10만 2,200원.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약보합권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만 6,500원. HD현대중공업이 1.5% 떨어집니다. 63만 5천 원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78% 하락합니다. 127만 3천 원. 두산에너빌리티는 1.8% 올라갑니다. 8만 8,600원. SK스퀘어가 0.3% 하락하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현재 강보합권이네요. 47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은 1.5% 떨어지고요. 15만 3,300원. 에코프로도 하락합니다. 에이벨바이오가 1% 상승합니다. 19만 7,500원, 레인보로보틱스 45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6만 9,600원, 그리고 HLB는 0.5% 상승합니다. 코롱티슈진 7만 4,300원으로 1% 올라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하고 펩토론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 삼천당제약이 26만 1,500원, 펩토론이 2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양시장이 좀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비트플래닛 19% 급등합니다. 1,094원. 지금 1,094원이고 그다음 비트맥스도 15% 급등합니다. 1,968원.
우리 기술 투자 인바이오젠도 2%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커스도 상승 중이고 하나투자증권,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일부 종목들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가 좀 지금 배럴당 60달러 선을 넘어섰죠. 지금 GS 오늘 4% 강세입니다. 61,000원 선이고요. SO일도 1.3% 상승합니다. 89,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반면 SK이노베이션 좀 떨어집니다. 정유주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주 오늘도 움직임 좋네요. 뉴로메카가 지금 20% 급등합니다. 51,800원. 그리고 한라캐스트도 올라가고 SPG, 하이젠, RNM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KNR 시스템도 11% 급등합니다. 29,300원. 유진로봇도 12%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IL도 8% 강세고 에브리봇 6% 올라갑니다. 22,700원. 큐림로봇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인탑스, 아지넥스텍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이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거든요. 오늘 6% 강세입니다. 184,800원. 자, 그리고 알파칩스가 5% 올라갑니다. 13,090원. DB하이텍도 6% 올라가고요. 텔렉칩스, 하나마이크론도 5%에서 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DI, 세미파이브, 테크윙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274억 원, 71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97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77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4억 원, 12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3원 50전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4,700 첫 돌파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뭐 지금은 글로벌 달러 강세하고 발을 맞춘다 하면은 빠져나갈 구멍은 있겠습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예. 그래요, 그 정도. 네. 네, 지금 4,700 터치하고 시장은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 금 얘기 있잖아요. 네. 확실히 요즘에 미국채보다 금이 더 인기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걸 길게 보면은 이게 왜 갑자기 사실은 금이 각광을 못 받고 미국 달러, 사실은 달러를 진짜로 현찰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없고 이걸 다 미국 국채로 갖고 있잖아요. 예. 사실. 네. 그래서 미국 달러 표시 국채를 이제 당연히 갖고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옛날로 거슬러 가면 요즘엔 다 이게 복고풍이니까 이게 그것도 다 이게 미국 대통령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닉슨 쇼크란 걸 했었죠. 그랬죠. 이게 금태환 정지. 예, 그러니까 금태환을 이제 그러니까 그게 더 전으로 가면은 소위 이제 1948년도 이때 이제 브레튼 우즈라는 것이 시작이 돼서 미국 달러 대비 금 얼마 이게 정해놓고 이제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금을 언제든 교환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사살 이제 영국이나 뭐 이제 예. 프랑스가 살만하니까 우리 이제 너희 못 믿겠어요 좀 우리 빼갈래 그랬더니 닉슨이 갑자기 오늘로 정지한 게 이제 71년 8월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그때 쇼크가 왔긴 왔었는데 그때 잘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금 없이 그냥 미국이 워낙 세니까 크니까 예. 그냥 미국 달러 표시로 미국 국채 가져가면 되지 하면서 사실 쭉 지금까지 지내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그러면 이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그 사이에 돈을 이제 점점점 많이 풀다가 이게 이제 2008년 코로나 이걸 지나면서 사실은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이제 부채가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미국 달러가 이게 전 세계에서 아무리 미국이 금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고 힘도 센 나라긴 하지만 저 버틸 수 있겠어? 또 이거 나중에 이거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걱정들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네. 그것이 우리가 2022년도에 봤지만 러우 전쟁 때 네. 그래서 이 미국 달러로 돼 있는 그래서 그 원유 수출해서 갖고 있는 돈들을 다 동결해 버렸잖아요. 예. 이 일부터 지금 시작돼 갖고 사실은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한 거죠. 야 미국 달러 표시 국채를 들고 있다가는 나중에 내가 못 쓸 수도 있겠다. 예.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과 덜 친한 국가들 위주로 생각나면서 사실은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었고요. 사실 저 차트는 냉정해 보면은 뭐냐면 금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올라간 속도가. 이게 그러네요. 근데 저 안에서 분명한 것은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덜 친한 국가들이 금을 확실하게 꾸준히 산 거는 맞고요. 네.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좀 부유한 개인들도 가만 보니까 야 이게 미국 내가 이제 달러 표시로 국채를 늘 들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에서는 작년부터 금을 엄청 사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외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밖에서는 미국 달러 표시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적어도 금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고민들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건 맞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문제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일본, 심지어 캐나다는 더 문제. 네. 소위 이제 미국의 국방, 소위 방위 우산 속에 예. 있었던 나라들은 사실은 그냥 더더군다나 금을 안 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아마 우리나라 한 6% 들고 있는 3% 정도 될 겁니다. 어디 전체 외환 보유고. 예, 외환 보유관에서. 네네네. 그다음에 일본이 한 6% 되고요. 캐나다는 빵입니다. 아예 없어요. 당연히 미국하고 딱 붙어 있는데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미 사실 그게 사실은 이렇게 잘못하면 51번째 주 되게 생겼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제 기억에 뉴스 플로어에서 작년 10월인가부터 한국은행도 금 보유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고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전에는 모든 것을 외환 보유고 하면 무조건 달러 표시 미국 국채 들고 있는 것이 거의 당연한 거였는데 네. 확실하게 심지어는 이제 우방국이라고 하는 동맹들조차도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미국이 하는 걸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미국은 확실히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믿을 거는 이제 내 손에 쥐어지는 뭔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현재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좀 더 강화되는 모습.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2022년 러우 전쟁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오면서 더 강화되는.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돈노 독트린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환경이 가면 갈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 비미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소위 부유한 개인들 하게에서도 상당히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이유들 자체가 아까 올해 말 예상된 7% 상승을 불과 2주 만에 깨트리는 가장 큰 상황으로 바뀐 것.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일정 부분은 꼭 가져가는 것이 마음이 편할 확실한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거는 괜찮을까요?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이슈, 지정학 리스크. 뭐 이란도 지금 사태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당장 무슨 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기에는 뭐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좀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지금 이란의 혼돈을 이용해서 예. 소위 시아파의 맹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원할 거고 결국은 이란을 안에 소위 그 기존 정부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붐업시켜 갖고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죠. 분할 통치. 그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미국이 이제까지 늘 해왔던 겁니다. 네. 그거를 할 타이밍이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상황 자체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군이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건데 지상군 투입은 마가가 반대해서 불가할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도 요격이나 뭐 이런 걸 텐데 그것이 그러면 저 상황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불과 요 며칠 사이에는 또 그 소위 친정부 또 그 소위 시위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또 네, 갑자기.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판을 튕기겠죠, 사실은.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딱 들어갈 타이밍이냐. 네. 예,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한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저기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다르죠. 예, 기본적으로는 좀 그래서 급이 다르죠. 급이. 급이 다르고 예. 사실은 이란은 또 군사력도 사실은 있는 대기이기 예. 때문에 저기 맹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쉽게 그냥 거기에 바로 진입 그거 자체는 상당히 좀 뭐랄까 많은 장고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말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되네요. 그냥 이런 표현지만 트럼프는 그냥 저희 돈노 독트린의 결과물은 미중노가 소위 그 3분할 아. 예. 아.
결국 러시아 편을 좀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상황 자체는.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이렇게 오래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영토까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미국이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가 좀 꼬여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올해 이제 사실 지난해 뭐 나라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았고 이제 또 미국 내에서 보면 이제 빅테크들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그럼 약간 뭐 자산별로 좀 배분한다라고 하면 좀 다르게 좀 포트폴리오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특히 이제 서학계분들이 M7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지수 S&P 500 지수 투자 좋아하시는데 네. 순위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아까 보면 테슬라 상위권에 있고 엔비디아 뭐 이런 식이 있는데 확실히 시장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뀐 건 맞다. 예. 최근 3년간에도 이게 보시면은 이제 뭐냐면 좀 길게 보면 한 14년 동안 빅테크가 다 시장을 끌어왔는데 이젠 그 안에서도 균열이 확실히 생기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기 표를 M7과 S&P 500의 연간 수익률을 지금 표시한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쭉 이렇게 제일 높은 것부터 순위를 내렸는데 그 보시면 2023년이 제일 핫했는데 그때는 네. 시장이 24% 올랐는데 단 붉은색이 뭐냐면 시장을 다 이긴 종목들입니다. 붉은색이 온통 다 붉은색이잖아요. 예. 확실히 2023년에는 확실한 빅테크 맞네요. M7의 시대였고요. 네. 사실은 2022년은 또 다 졌었어요. 근데 더 왼쪽으로 가면 2021년에도 7개 중에 5개가 이겼고 2024년에는 1개만 지고 6개가 다 이겼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확실히 바뀐 게 7개 중에 5개가 다 지고 2개만 이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알파벳과 엔비디아라고만 돼 있고 예. 좀 올해 들어와서 보면은 알파벳밖에 없어요. 사실상 거의. 네. 엔비디아는 거의 붙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시장 자체에서 M7이 이제 목에 찬 것 같은 느낌, 확실히 그런 것. 그러니까 알파벳 정도만 지금 그나마 좀 확실히 이제 전체 AI 판도가 바뀐 상황에서도 롱런할 수 있고. 심지어는 AI 없어도 알파벳은 살아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특히 M7이 워낙 장기간 시장을 끌어왔기 때문에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차트를 열어보시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M7의 지금 멀티플이 지금 미국 시장이 비싼 이유는 M7 때문이거든요. 보시면은 S&P 500의 예상 PER이 22배인데 M7은 28배예요. 사실 저거 빼고 나면은 18배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는 16, 17배로 쌓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 중소형주가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이유도 이제 저평가에 대한 이제 소위 갈구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워낙 그 장기간 신뢰를 줘서 M7이 네. 거기에 대한 신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확실하게 이게 비싸게 사면은 이게 항상 그 뒤가 이렇게 뭐랄까 그 결과가 예상만큼 좋지는 않았던 것들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 미국 내에서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이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올해 뭐 이익 성장만큼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항상 고민스러운 건 고평가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비싼 종목을 장기간 들고 가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성장률이 나오지 않고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그것이 소위 허들이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좀 그 안에서 지금 선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 아니면 미국에 정말 투자하고 싶으면 이제 중소형 쪽으로 눈을 좀 돌릴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제가 송 대표님한테 1,000만 원 드리고 네, 저기 딱 1년 굴리셔가지고 네, 뭐 3% 이상 수익은 다 가져가세요. 네. 그런데 딱 원전 관련주 중에서만 투자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2개만 딱 드릴게요. 아 원전 현대건설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중에 어느 쪽 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고르셔야 돼. 그리고 몰빵 하셔야 돼. 나눠서 하지 말고. 아 원전주요? 네. 1년 안에요. 1년 안에. 1년 안에. 아까 말씀드린 3% 넘으면 다 가져가라고 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럼 3%면 그냥 국채도 넣겠는데요. 그건 확정이잖아요. 아니 조건이 무조건 둘 중에 하나.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 중에. 아, 저는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 스타일로는 원전주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소장님 그 질문하신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주세요. 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